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인물 및 성격. 인물 및 성격의 개념. 인물은 성격과 서로 혼용되곤 하지만 개념적으론 차이가 있음. 인물은 외부에서의 관찰 대상을, 성격은 그 인물의 내적 속성을 가리킴. 이때 성격은 작품에서 인물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통해 드러나는 개성을 뜻함.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님. 인물의 성격은 어떤 사건 속에서 보이는 그의 말과 생각, 행동,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남. 인물의 말과 생각, 행동. 인물의 말과 생각에는 그의 자연관, 인간관, 처세관 등의 가치관이 담겨 있음. 인물의 말과 생각은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함. 인물의 행동 또한 그의 가치관을 표상하며 어떤 의도나 상황의 산물임. 행동은 서술자의 말로도 드러나고 인물의 말로도 드러남. 사건의 개념. 작품 속에서 발생하고 진행되는 온갖 일들을 가리킴. 대개 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결합되어 연속적으로 전개됨. 인물들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행동이 곧 사건으로 제시되기도 함. 사건의 연쇄.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선후관계만을 맺기도 하고 인과관계를 맺기도 함. 사건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플롯이 만들어지고 플롯은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단계를 갖춤. 배경의 개념. 공간적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지리적 위치나 구체적인 장소, 시간적 배경은 인물의 행동이 연출되고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 시기, 계절, 밤, 낮 등의 시간을 말함. 사회 현실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사회적 배경,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배경,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배경도 있음. 배경의 기능.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품의 주제 구현에 기여함. 또한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생동감을 느끼게도 하며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함. 서사는 본래 일을 순서대로 행하다, 일을 차례대로 펼치다 라는 의미이다. 서사문학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서사문학에는 여러 갈래가 있으며 소설은 서사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이다. 스토리와 플롯. 여러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을 스토리라고 하고 여러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플롯이라고 한다. 뒤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일어난 사건보다 더 앞에 배치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스토리도 서로 다른 플롯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창고지기 장씨는 착하고 효상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깝고 참혹한 일이다. 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가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했다.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란 사람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데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자기가 쓰지 않은 은자 2,000냥이 부족하게 되어 그 죄로 형벌을 받는다기에 탄식하고 있소. 우치가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형벌받는 곳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이 수레에 매달려 오고 그 뒤를 젊은 계집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우치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다. 동정을 살피니 옥절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다. 우치가 바람이 되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갔다. 가면관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시고 조정 신하들도 의아하게 여겼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얼마 있다 깨어나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했다. 우치는 앞뒤 사정을 말해주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건을 고했다. 우치가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사연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한재경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상을 당했으나 장사 지낼 돈이 없고 70 노모를 봉양할 길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어. 우치가 이를 불쌍히 여겨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지가 하고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100냥을 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 노모를 봉양하라. 하지만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우치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족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집 앞에는 동자를 그리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그 사람이 시험삼아 고지가 라고 부르니 과연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고 나왔다.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하니 동자가 은자 100냥을 꺼내와 앞에 앉았다. 은자 100냥을 꺼내와 앞에 놓았다. 재경은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지가 하고 불러 은자 한 냥을 달라고 하여 하루씩 썼다.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 생각하기를 은자 100냥을 꾸어 쓴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고 고지기를 불러 말했다. 쓸 곳이 있어 은자 100냥을 먼저 꾸어 쓰려고 하노라. 고직이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며 말하니 고직이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100냥을 가지고 나오려 하는데 창고 문이 닫혔다. 재경이 놀라서 고직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크게 화가 나 발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때마침 호조 판서가 조정에 나가 직무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는데 고직이 아래였다. 창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하옵니다. 호조 판서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하급 관리들을 모아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관리들이 크게 놀라 물었다. 내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러느냐? 이에 관리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조 판서에게 아뢰니 호조 판서가 재경을 계단 아래에 꿀리고 꾸짖었다. 그제야 재경이 주위를 둘러보니 제 집이 아니라 관가였다. 재경이 크게 놀라 말했다. 내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재경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내가 창고 안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니 내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아뢰어라. 재경이 자초지종을 다 고하니 호조 판서가 그 족자의 출처를 물었다. 이에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아뢰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전우치를 언제 보았느냐? 본지 4, 5개월 되었으며 집은 남서부라 하더이다.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보니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누런 뱀만 가득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호조 판서가 괴이하게 여겨 이 사건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이때 각 창고의 관원들이 보고하기를 창고의 쌀이 벌레로 변했나이다. 또 각 군영에서 보고하기를 창고 안에 있던 무기가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였나이다. 또 궁궐 내시가 보고하기를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나이다. 또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가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 궁인을 해쳤나이다. 하거늘 임금께서 크게 놀라 활 잘 쏘는 궁노수를 뽑아 내전에 들여보내니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차마 활을 쏘지 못하고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궁녀를 앞질러 쏘라 하셨다. 이에 궁노수가 들어가 동시에 활을 쏘려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하니 호조 판서가 아뢰었다. 가둬둔 도적 또한 전우치와 한패이니 빨리 죽이옵소서. 임금께서 허락해 재경을 처형하려 할 때 문득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재경이 간데없이 사라지니 이는 우치가 구한 것이었다. 작자미상 전우치전.